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오년이라면 붉은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병오년 말띠가 계신다면 우리를 대표해서 응원의 말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코인 가격이 좀 올라야지 좀 분위기가 사는데 우리끼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해봐야 뭐 와닿지가 않죠. 코인 가격도 좀 오르는 그런 복도 좀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말고 뭔가 좀 아는 사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하셔서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 최고의 투자 자문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에델만인데요. 에델만 파이낸셜의 대표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독립투자 자문사 창립자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릭 에델만입니다. 이 회사는 종합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무 설계를 포함 여러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 자문사로 순위 1위로 2018년부터 24년까지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 관리 자산이 3,230억 달러입니다. 3,230억. 한화로는 466조 원. 이거 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자금인데 고객 수만 12만 7천만 명이고요. 고객 기업은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뭔가 좀 아는 돈의 흐름을 꿰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자, 이 에델만 파이낸셜에서 디지털 자산 부서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사들에게 암호화폐 교육을 시키고 있다. 비투쇼와 방송을 보면 좋은데 한국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고객을 만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요 정도 담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고객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대략 회사 자체에서는 한 10% 정도 전체 비중에 투자 자산에서 한 10% 정도 담아라. 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추천은 40%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40% 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찬양론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선동을 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이 떡락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코인이 처참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다. 매도세가 굉장히 큰데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초기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10월 10일 사태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공포,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체제가 무너지고 그냥 코인 끝났다. 아니면 또 지정학적 위기,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죠. 그게 코인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목표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50만 달러 한화로 7억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당장이 아니고 30년 5년 후입니다. 5년 후. 5년이라면 뭐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거 지금 당장 죽겠는데 5년 후가 뭔 소용이야.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면 이 50만 달러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뭘 아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뭘 근거로 어떤 논리로 이런 걸 얘기하는가.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자산의 규모가 1.7경 달러라고 합니다. 1.7경 달러.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주식, 채권, M2머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캐시, 부동산, 파생상품 등등을 다 합쳤더니 1.7경 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용자산, 돌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대략 700조 달러. 자, 이 중에서 딱 1%만 비트코인으로 할당이 된다면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죠. 7조 달러. 그럼 대략 비트코인 한 5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만 달러를 얘기할 때는 본인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다. 다른 사람들 뭐 세일러,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무슨 100만 달러 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니까 충분히 더 높게 갈 가능성도 있다.
1%가 2%, 5%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가격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먼 날 5년 후 말고 지금 당장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비트코인 목표가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연말에는 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6자리 숫자는 되지 않겠느냐. 6자리 숫자라면 10만 달러. 10만 달러는 가볍게 넘고 그 어디 위에 가 있겠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과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모든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반등이 기대되는데 어떤 촉매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크립토 윈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새로운 판이 깔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각화를 추천한다. 비트코인만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담아도 좋겠다. 그리고 리밸런싱. 이 코인이 좀 오르면 다른 코인하고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비중으로 특정 코인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특정 코인이 뛰면 수익 실현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하면 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선택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많은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 하려면 어디서 하죠?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플랫폼은 역시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은 객관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이더리움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의 선택 기준이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떤 알트코인을 선호할까? 시가총액,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은 소형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코인이 샀다가 가격이 팍 올라가서 우와 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아싸 1,000만 달러 탁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그냥 올라갈래다가 그냥 다 떨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단단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코인을 선호한다. 그리고 강력한 개발자 기반. 뭔가 발전이 있는 그런 코인이야만 하겠죠. 발전을 하려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개발을 하느냐,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코인인데 다른 사람이 좀 사줘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실제로 뭔가를 하는 그런 코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에델만의 선택 7개 코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뭘까요? 짜잔! 비트코인! 이거 좀 시시하죠. 너무 당연한 선택이니까. 두 번째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인. 에델만이 선택한 세 번째 코인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인은 바로 솔라나. 솔라나도 에델만의 선택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코인은 알고랜드. 이건 뜻밖인데요. 알고랜드가 굉장히 개발이 좋고 뭔가 실제로 사용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폴리곤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폴리곤 하면 이 개발팀이 S급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다만 가격이 조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에델만은 폴리곤을 선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코인은 바로 체인링크. 그렇지. 체인링크가 언제나 필요하죠.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체인에도 체인링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델만의 마지막 선택. 마지막 코인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에델만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수이. 수이라면 최신 모델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델만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에델만의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하든 올해는 이 병오년에는 꼭 우리의 선택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